주간 세계 테러 동향. 지역별 주간 테러 정보 G맨의 임보희입니다. 먼저 아시아 태평양 소식입니다. 방글라데시 4월 17일 치타공 남쪽에 위치한 반쉬할리 우파즐라의 간다마라 지역에서 군경은 항의하는 발전소 근로자들을 향해 발포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최소 4명이 사망했으며 경찰 관계자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폭력 사태는 현장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한 뒤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로자들은 4월 16일부터 이 지역에서 시위를 벌이며 임금 인상과 체불급여 지급, 금요일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파키스탄 소식입니다. 4월 18일 라우르에서 보안군과 테헤릭-아이, 레펙 파키스탄 시위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충돌로 무려 3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혈 충돌은 야템 자바 차우크 지역이나 인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보안 강화와 지상 이동 차질 등 모든 시위와 보안 작전 현장 근처에서 추가 출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프간 소식입니다. 4월 18일 동부 낭가르하르 주의 주도 잘랄 라바드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일가족 8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모두 남자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은 다른 이슬람 국가와 마찬가지로 남성들이 하루를 단식한 뒤 매일 밤 사원에 모여 특별한 기도를 드리는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며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종합해보면 토지 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총격의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4일 911 2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9월 11일까지 아프간에 남아있는 병력 약 2,500명을 모두 철수할 것이라고 밝혀 우려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중동 북아프리카 소식입니다. 먼저 이라크 소식입니다. 4월 18일 이슬람국과 IS가 17일 북부 키르크루 베이 하산 유전지대에서 폭발 사태의 배후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SNS 인스타그램에서 베이 하산 유전지대 유정 2곳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석유부는 베이 하산 유전지대 유정 2곳이 폭발물 공격을 받았으나 이로 인한 화재나 재산, 인명피해, 원유 생산 중단 등의 영향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사건 배후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보안 관계자들과 함께 조사에 착수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라크 일부 지역은 여전히 보안이 허술해 수년간 수차례 에너지 기반 시설이 공격을 받아왔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이란 소식입니다. 4월 19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정예부대인 쿠두스군의 모하메드 헤자지 부사령관이 65세를 일기로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헤자지 부사령관은 지난해 미국의 공습으로 숨진 가셈 솔레이마니 장군과 함께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등지에서 작전을 이끈 이란 군부 실세 중 한 사람으로 꼽혔던 인물입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순교자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진실한 친구였던 헤자지 장군은 거룩한 전쟁에 평생을 바친 성실한 지휘관이었다며 애도를 전했습니다. 쿠드스군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 이란과 우호적인 국가에서 활동하는 친이란 무장 조직에 대해 자금과 무기, 훈련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 1월 4일 걸프 해역에서 해양 오염을 이유로 한국 케미호를 납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자세한 사망 경위는 알려지지 않은 채 테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시리아 소식입니다. 4월 19일 러시아 공군의 공습으로 최대 200여 명의 시리아 무장 세력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군은 2015년 9월부터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 시리아 정부에 대항하는 반군들을 향한 공격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AFP와 로이터 등은 보도를 인용해 러시아 국방부가 성명을 통해 최대 200명의 전투원을 사살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는 러시아 항공우주군 항공기가 여러 채널로 테러 시설 위치 정보를 확인한 뒤 공습을 강행했다며 두 곳의 은신처와 최대 200명의 무장 세력을 제거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어 폭발물 제조용 탄약, 자동차 및 여러 부품들도 파괴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먼저 차드 소식입니다. 4월 20일 많은 반란을 좌절시키며 30년간 권좌를 지켰던 이드리스 데비 차드 대통령이 6번의 연임을 달성하는 대선 승리 직후 반군과의 교전에서 부상을 입고 끝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날 6번의 연임을 달성한 데비 대통령은 자축 행사에 참여하는 대신 인접국 리비아에 침입한 반군과 싸우는 전방의 군을 시찰하러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비아에 침입한 반군 차드 변화와 화합을 위한 전선은 대선 당일인 11일 차드 국경 초소를 공격한 뒤 사막을 가로질러 수도 은자메나 쪽으로 수백 킬로미터를 남진해 온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 군사평의회가 향후 나라를 다스린 뒤 공정한 선거를 실시할 것이며 군은 또한 대통령 서거에 따른 내각, 의회 해산 조치뿐 아니라 야간 통행 금지와 국경 통제 등이 이루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데비 대통령은 사헬 지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싸워주는 서방의 친구였습니다. 프랑스가 2008년과 2019년 두 차례나 반군의 침입을 격퇴하는 데 지원했을 정도이며 대통령 사망으로 서방의 사헬 지역 대테러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남수단 소식입니다. 4월 18일 레이크스주에서 주말 이웃 주민인 고니족과 투익족이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다른 20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추가 보고를 보면 희생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2019년 이래 남수단 종레이와 와합, 레이크스주 등지에서는 부족 간 가축 약탈과 어린이 납치, 보복 살인 등의 충돌이 끊이지 않으면서 상당한 인명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부족들 간 싸움 외에도 보안군과 민간인 사이에도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중부 톤주에서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무장 해제시키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 12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군인들이 무기를 빼앗으려 하자 민간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민간인 82명, 군인 45명이 사망하고 군인 32명이 부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니제르 소식입니다. 4월 18일 틸라베리 준의 가이구로 마을에서 오토바이를 탄 무장 괴한들이 말리와 접경하고 있는 니제르 서부의 한 마을을 습격해 민간인 19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목격자에 의하면 다수의 괴한들이 처음에는 묘지에서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공격한 뒤 그들이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총을 쐈다고 전했습니다. 틸라베리 지역은 니제르, 말리, 부르키나파소의 국경이 모이는 무법 3국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이슬람국과 IS 소속 지하드 단체의 표적이 되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슬람세 부과 증가, 가축철도, 민간인에 대한 폭력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지난달에는 지네바 코이라 제노, 집안의 코이라 태기, 가다보 마을이 습격을 당해 13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올해 초부터 민간인들에 대한 3차례의 공격으로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아메리카 소식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4월 18일 총격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에서는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6명이 사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제 총 단속 명령까지 내렸지만 범죄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으면서 FBI는 총격 생존 지침까지 내놓았습니다. 같은 날 위스콘신주 남동부 커누샤의 한 술집에서 권총을 쏴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아직 용의자는 잡히지 않았으며 경찰은 공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전 텍사스주 오스틴의 한 아파트에서도 총격 사건으로 남녀 3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전직 형사인 흑인 남성 스티븐 니컬러스 브로데릭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16일 아시아계 6명이 사망한 조지아주 애틀란타 총기 난사 사건을 기점으로 미국에선 총격 범죄가 한층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같은 날 22일에는 콜로라도주 볼더 카운티에서 10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으며 가장 최근인 15일에는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국제공항 인근의 물류업체 페덱스 시설에서 8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럽, 러시아 소식입니다. 먼저 알바니아입니다. 4월 19일 수도 티라나 한 이슬람 사원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해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루돌프 니콜이라는 이름의 34살의 남성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전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22살, 35살 사이의 남성 5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도 이들 모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모스크에는 이슬람 금식 성월 라마단을 맞아 많은 신자가 예배를 하고 있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용의자를 대상으로 테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사이 발칸 반도에 자리 잡은 알바니아는 287만 명의 인구 가운데 이슬람교가 57.7%로 다수이고 로마 가톨릭이 10%, 동방정교회가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소식입니다. 4월 14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분쟁과 관련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된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접경 지역에서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가상적인 탱크 부대가 보병 지원을 받으면서 국경을 침범하는 상황을 상정해 역시 탱크와 대전차포 등을 동원해 대응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크림반도 국경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침입하는 상황을 상정한 훈련으로 보여집니다. 현지 정보 보안기관인 우크라이나 보안국도 이날 대규모 대테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훈련에는 SBU 산하 부대와 국가근위대, 국경수비대, 대테러 센터 요원 등이 참여합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보안당국의 훈련은 최근 들어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반군과 정부군 간의 교전이 격화하면서 정전체제 훼손 및 전면전 재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세계 테러 동향 G맨의 임보희였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